태안 구석구석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들의 집합소 시외버스 터미널. 하루 8시간을 보내는 일터. 버스를 쓸고 닦는 모은숙 씨. 은숙 씨는 바로 태안의 명물 버스 안내양이다. 올라가 찍지 말고 그냥 올라가세요. 여기까지 요금 2,300원이에요. 태안 버스 터미널에는 30여 개의 노선이 운행 중인데 은숙 씨는 요즘 천리포까지 가는 버스에 오르고 있다.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일하는 안내양. 총 3명의 안내양이 태안 곳곳을 돌며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요금을 받는 것도 안내양의 일. 달리는 버스에서 승객이 직접 내리면 위험하기도 하고 구간마다 요금도 다르기 때문인데 저희는 기본 요금은 1,300원이고요. 구간 요금이에요. 단일 요금이 아니에요. 요금에서 이제 기본 요금에서 어느 정도 구간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요금이 다 틀려요. 네. 그러면은 손님들이 어디까지 가시는지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항상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맨날 보는 분들이에요. 어디에서 내리고 어디에서 타시고 어디에서 사시는 것까지 대충 알기 때문에요. 웬만치 그런 거는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5년차 버스 안내양의 내공. 엄마는 천리포요. 천리포. 네. 이분은 말리포. 어디 분? 여기 엄마 두 분 말리포. 네. 저쪽 뒤에 분은 가곡이 가시는 분. 그다음에 여기 아버지는 수원 가시는 분. 이분은 천리포. 이분들은요 제가 이제 5년 되니까요. 웬만치 얼굴도 알기 때문에요. 어디 내리시는 거 알기 때문에 거기를 딱딱 내려드리는 거죠. 하루에 400~500명이 이용하는 시골버스. 대부분의 승객이 어르신이라 요금 외상에 애누리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엄마 차비요. 여기 있어요. 근데 웬 담배요? 담배 아니요. 우리 할아버지가 피던 껍데기다 잔돈 담은 거요. 기요? 예. 이게 웬일이야, 이거. 어허이. 아유, 끝도 없네, 이거. 어허이. 이거 다 세라고? 다 세서 넣으라고? 다 세요. 엄마, 근데 이거 세 가지고 오긴 하시오? 내가 세 개 다 샜지. 그러시오? 예, 그럼 그냥 넣어버려. 그냥 넣어버려? 예. 아유, 이게 얼만데요? 저거? 얼마야? 최소께 1,200원밖에 안 됐거리. 안 됐지. 1,200원을 저렇게 잔돈으로. 예. 그게 10원짜리 게 많죠. 잔돈을 어디서 이렇게 놔주신 거예요? 거수렵 치다가 모은 거 저기 돌다니는 거 모은 거예요. 그거 우리 할아버지가 더 모아주고요. 버스도 피는 장난하는 잔돈이 다 끊어서 지겨. 집에 또 있어. 재미난 할머니 덕분에 한바탕 웃으며 달리는 시골버스. 구불구불한 길을 덜컹이며 가다 보면 안내양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아버지, 다 왔슈. 내리셔야지. 금방이죠? 금방이요. 네, 한숨 푹 주무셨지? 가셔요, 아버지. 예. 승객들을 엄마 아버지라고 부르며 딸처럼 살갑게 구는 은숙 씨. 안내 방송도 없는 시골버스에서 일일이 정류장을 알려주며 챙겨주는 친절한 길동무다. 농촌과 바닷가 마을을 두루 다니며 이동수단이 되어주는 시골버스. 엊그제보다 더 무겁네. 아유, 이게 웬일이야? 이? 젊은 사람들도 버거울 만큼 무거운 짐을 든 승객들도 많다. 이럴 때 힘을 보태주는 안내양. 오늘은 뭐 배를 잡은 것 같으네? 잘 잡아요. 오늘 한 번 간 거예요? 에이, 한 30km밖에 안 돼요. 30km가 뭐 매일? 30km면 9만 원밖에 더 되니까 10만 원도 못 드는. 젊은 시절에는 조개를 팔아 자식들 뒷바라지 할 생각에 무거운 줄도 몰랐다는 할머니. 항바리 잡으러 가는. 팔순이 다 된 지금은 안내양이 있어 다행이다 싶다. 안내양 있는 차 타면 좋아지고. 그래서 왜 좋아해요? 저렇게 도와주니까 좋지. 뭐가 좋아? 왜 좋아? 뭐야? 어려.
80 다 먹어갖고 이게 무슨 지랄인지 몰라.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고생도 덜어드리는 사람. 바로 시골버스 안내양 은숙 씨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이렇게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살뜰히 챙기다 보니 은숙 씨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른다는데 1년에 서너 번 보는 자식보다 더 자주 보고 더 다정하게 챙겨주니 속정이 생긴 것이다.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닮지 않았어요? 딸내미 맞지 아버지? 네? 딸내미 맞지? 시양 아버지. 시형딸이죠 제가. 이 아버지. 엄마하고 여기 엄마하고 아버지.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저 이 일을 하면서 아신 분이에요. 이 일을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친구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아유 안 되겠대요. 딸 삼아야지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안면도 장곡 수양 아버지 수양 엄마 아까 그 두 분이 그다음에 또 있어요. 저 노선마다 한 분씩 다 계셔요. 안녕하세요. 태안 시내에서 회차 지점 천리포까지는 대략 1시간. 마지막으로 버스 구석구석을 살피는 은숙 씨. 혹시나 승객들이 두고 간 짐은 없는지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종점까지 갔다가 또 다른 손님들을 싣고 돌아오기를 하루 3번. 고생했어요. 아침 9시 30분에 시작한 일은 저녁 7시가 되어야 끝이 난다. 끝났어요. 어떠세요? 힘드시죠? 아, 맞아. 터미널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두 남자가 은숙 씨를 맞이한다. 조금 잘생긴 애는 우리 작은 아들이고 저쪽에 조금 주름 하나 있는 사람은 머리가 조금 비었어요. 저 같이 동거하는 왼수. 그걸 또 영락 없이 내가 이걸 바라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집안일 많이 좀 도와주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낮에 밤에 일을 많이 하고 낮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시간이. 근데 아드님도 이렇게 같이 또 분담을 해서 하는 거죠. 네. 쌤이 아들이 둘인데 너는 뭐 해라 나는 뭐 할게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하는 거죠. 왼수 고마워요 고마워. 발전소에서 일하는 남편은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승객들을 챙겨야 하는 아내를 위해 집안일을 깔끔하게 하는 애처가. 이불은 어떻게 했어? 뭐? 이거 방에 갖다 놔줬거든. 우리는 자요? 그리고 올해 고3인 둘째는 그야말로 딸 같은 아들. 둘째를 낳고 딸이 아니라서 펑펑 울었다는 은숙 씨. 하지만 둘째 아들 유훈이는 집안일을 돕는 것은 물론 엄마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딸보다도 살가운 자식이다. 엄마 일하는 거 몇 번 본 적 있는데 보니까는 엄청 힘들으신 것 같고 맨날 집에 오시면 많이 지치시거든요. 지치셔서 좀 안쓰러워요. 남들은 세 남자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겠다고 하지만 모르는 소리. 남편과 두 아들이 은숙 씨의 외조는 물론 하소연까지 다 받아준다. 자기야, 있잖아, 나 있잖아. 요즘에 그 전에는 아가씨 소리 잘 들었는데 요즘엔 아가씨 소리 안 한다. 왜 그런다? 에헤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아가씨를 들으려고 그래요. 나이가 몇 살이고? 내일 모레면 50원인가 이 사람아. 50은 아주. 아들이 내일 모레면 장가하게 생겼어 이 사람아. 나 이제 대학생이야. 이제 대학생다 내가. 지금 이러는데 쩔쩔쩔쩔 이 사람아. 아유, 나 이제 관리 좀 받아야겠어. 은숙 씨의 한마디에 피부 관리사가 되는 두 남자. 꽃 같은 20대에 같은 직장에서 만난 두 사람. 그때 은숙 씨는 회사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아가씨였다고? 젊었을 때는 굉장히 예뻤죠. 나하고 살면서 그렇게 고생시켜서 많이 얼굴이 많이 펴는 거죠.
끈질긴 구애 끝에 은숙 씨를 아내로 얻은 남편은 그래서 오직 아내만 바라보고 살아왔다. 오늘 한번 대접 한번 받아볼까나? 응? 이렇게 하면 좋다며. 아무도 벗어야 돼요. 얇은 놈으로 붙여, 얇은 놈으로 아들. 시원할 걸. 네. 남편은 그런 자신을 애처가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자꾸 공처가라고 부르니 억울하다는데 그게 아주 맨날 저기 한다. 이거 나가서도 이거 털이 보면 팔볼 치우라고. 왜요? 그래도 맨날 지어 산다고 이런 거까지 다 해준다고. 어느 뭐 누나들이 뭐 자기 동생이 맨날 저기 한테 오르게 한테 지어 사는 걸 좋다고 했어요. 이렇게 남편과 아들에게 서비스를 받는 은숙 씨. 하루 종일 달리는 버스에서 시달린 몸과 마음의 피로가 두 사람 덕분에 말끔히 풀린다. 어김없이 찾아온 아침. 일주일에 6일은 꼬박 출근하는 은숙 씨. 4교대 근무를 하는 남편은 오늘 저녁 출근이라 느긋하다. 기사가 너한테 반응 어떻게 한다? 이게 어디 내가도 이렇게 빠지는 얼굴은 아니야. 아, 그렇군요. 그래요. 고마워요. 내가 봐도 안내는 중에서는 제일 낫다고. 이런 입소문이 많이 나.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그런가? 확실히 내가 결혼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보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그래도 그래서 잘한 것 같아요. 일하러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래서 남편 하일 씨는 아침마다 아내의 출근길을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 파이팅 오늘도. 수고해. 태안의 중심이자 은숙 씨의 일터인 버스 터미널. 은숙 씨가 사무실로 향한다. 안녕하세요.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출근 도장 찍기. 벌써 5년 동안 해온 일이다. 버스가 출발하기 전 안내양 삼총사가 모였다. 왜 왔어? 10년차 왕언니는 은숙 씨에게, 은숙 씨는 막내에게 일을 가르쳐주며 친자매처럼 가까운 사이가 됐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일 가르쳐주고 할 때는 제가 이제 저 하는 거를 보고서 제가 가르쳤거든요. 지금은 같이 일해요. 그냥 재밌어요. 그렇게. 같은 동등한 관계예요. 이제는 뭐 선후배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같은 직장 동료죠. 이제는. 자, 출발합니다, 오늘. 다른 날과 달리 단단히 마음먹고 천리포로 가는 버스에 오른 은숙 씨. 오늘은 태안의 장날이기 때문이다. 장날이 되면 평소에 서너 배 되는 승객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자, 뒤쪽으로. 자리 맞지 말고. 자리 맞지 말고. 2시간마다 오는 버스를 타고 장에 나오는 것이 큰 행사인 시골 어르신들. 병원도 들르고 은행 일도 보고 집으로 향하는데 천리포까지 가는 동안 거치는 정류장은 약 30여 개. 차례차례 어르신들을 내려드리면 어느새 버스는 한산해지고 마지막 정착지 천리포에 도착한다. 버스가 터미널로 돌아가는 회차 지점에 도착하면 은숙 씨에게 주어지는 휴식 시간은 20분. 버스도 쉬고 사람도 쉬는 짧은 휴식 시간에 들르는 곳이 있다. 바로 경로당. 인심 좋은 어르신들이 반겨주는 경로당에서 밥을 먹는 은숙 씨. 휴식 시간도 짧고 사 먹을 것도 마땅치 않아 이렇게 종종 신세를 진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 은숙 씨는 반가운 손님. 양파 한 망하고 흰설탕 보락지 3kg짜리 3kg 하나하고 또 한 거? 아니면 중간짜리? 이걸 덜 마시는 양파는 조그만 거 양파는 조그만 거? 10kg짜리 10kg짜리? 제일 작은 거를? 알았어. 달짜이고 장에 나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 종종 심부름을 해드리는 은숙 씨. 또 만약에 부족하면 또 보태서 사고 우리가 주면 되고. 아니, 남으면은 내 거만 커피값이요. 아 그래. 나도 돈은 2만 원 줬어요. 네, 그래요.
경로당에서 나와 작은 농가로 향하는 은숙 씨. 수양 어머니 삼은 이 집 할머니께는 더 마음을 쓴다. 여기는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아 여기요? 엄마하고 저하고 비밀의 공간. 아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게 뭐예요? 아 이거요? 엄마가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이게 전기세 내는 날짜가 되면은 엄마가 해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언제 논다고? 그럼 이제 전기세요? 예. 전기세를 내려면 버스를 타고 1시간이나 나가야 하는 시골 마을. 그래서 간단한 심부름은 은숙 씨가 대신 해드리고 있다. 한 노선에서 6개월씩 일하는 버스 안내양. 은숙 씨는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마을을 돌며 어르신들의 딸과 며느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어딜 가나 정으로 맞아주는 어르신들.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다고 어르신들을 보며 자연스레 베푸는 마음을 배운 것이다. 심부름을 잔뜩 안고 터미널에 도착한 은숙 씨. 도착하자마자 바쁘게 다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6분 남았네요. 점심시간은 15분이에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돼요. 없으면 저긴데. 길어야 20분. 장의선 시장까지 가지도 못하고 터미널 근처의 마트로 직행한다. 혹시 양배추 망으로는 없어요? 예? 양배추 망으로는 없어요? 부탁받은 물건을 떠올리며 바삐 움직이는 은숙 씨. 시간에 쫓기다 보니 우왕좌왕이다. 15,450원. 이거 두 개 15,450원. 저거까지? 저거까지? 네. 산 넘어 산이라고 부탁받은 물건을 다 샀지만 무게가 무거운 것들이라 들고 갈 일이 걱정. 하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다. 남은 시간은 5분. 정류장마다 정해진 시각에 버스가 도착하고 출발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안내양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버스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울고 싶을 만큼 힘들지만 차 출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를 악무는 은숙 씨. 다행히 출발 직전에 버스에 올랐다. 버스를 놓쳤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 그야말로 10년 감수했다. 그렇게 다시 천리포를 향해 달려가는 버스와 은숙 씨. 이 마을 저 마을의 승객들을 내려주고 바닷가 마을로 향한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은숙 씨에게 주어진 시간은 20분. 부지런히 부탁받은 물건을 배달하는데 나오시오.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심부름을 끝내자 맥이 풀리는 모양. 그래도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보니 마음은 뿌듯하다. 아 고마워요. 이렇게 삭삭하니까 상냥하잖아요. 다음은 전기세 심부름을 부탁한 할머니 댁. 자 엄마. 이거 아까 엄마가 저기다 해놓은 거 요금이 16,970원이죠 엄마? 네. 가지고 영수증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고마워. 네 그래 그러니까 또 나중에 저기 하면은 또 거기다 해놔요. 알았죠? 그래요. 나 없어도 이렇게 며느리 노릇하고 딸 노릇하고 해요. 이 사람은 아주 동네 며느리 동네 딸 노릇 다 해. 내가 다리 시원찮으니까 맨날 이 개밥도 가져오는 거 맨날 들여다 줘. 거기서까지. 방 춥다 엄마. 쉬는 시간을 쪼개서 심부름을 해준 은숙 씨를 그냥 보낼 수 있나 따뜻한 밥 한 끼 먹여 보내고 싶은 할머니. 야 아침도 시원찮을 테고 밥이나 한 숟갈 얼른 먹어 이거. 이 반찬하고 반찬도 별스럽도 않아. 됐어 엄마 됐어.
그렇게 해서 그놈 조금 싸갖고 가서 신랑하고 먹어. 시간 없어서. 아 맛있다. 시간 조금 남았다. 먹을만 해요? 맛있다. 아 맛있게 잘 무쳤다. 쉬는 시간에 짬짬이 밥을 먹어야 하는 안내양 생활. 하지만 인심 좋은 분들 덕분에 하루 서너 끼씩 먹는 날도 많다. 이 꽃 쏠 때가 내가 제일 기대돼요. 이 맛 때문에. 엄마! 나 사시가 때문에 먼저 갈게 빨리. 이것도 줘? 네, 요거 갖고 가서 이렇게 썰어서 신랑하고 아니야 여기다 담아 갖고 가. 간은 한 거요. 그래 알았어 엄마. 그럼 이것도 뭐예요? 이거요? 갱개미 말린 건데요. 이거 떠서 먹으면 맛있어요. 배도 든든하게 채우고 마음도 푸짐하게 채운 은숙 씨. 아까 한 고생은 벌써 다 잊었다. 내가 그래서 이 맛에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시골 마을의 정을 듬뿍 느끼고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볍다. 자 출발합니다. 하루 8시간씩 버스를 타야 하는 고된 일이지만 사람 사는 정을 느낄 수 있기에 안내양으로 오래오래 일하고 싶은 것이 은숙 씨 마음이다. 오늘도 아내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먼저 퇴근해서 집안일을 싹 해놓고 기다리는 애처가 하일 씨. 아 지금 설거지랑 좀 안 돼 있어. 애들 담배기 설거지 좀 했지. 아 오늘 있잖아. 버스에 일하다가 부딪혀가지고 시뻘겋게 들. 아우 이거 어떻게 나야? 못하게 그랬냐?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버스 안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는 것은 다반사. 조심보다. 조심해야지 사람아. 몸이 재산인데 몸뚱이 이렇게 오면 나중에 죽는 줄 알았어. 승객들의 안전은 챙기면서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하는 아내를 보면 안쓰럽기만 하다. 그 신호 있는 데서 불법 유턴할 뻔이야. 갑자기. 저렇게 멍들어가지고 오면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문단 가난한 사람한테 시집 와서 저렇게 맞벌이 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고 쳐다볼 때마다 안 됐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되고 상당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형제 많은 집 막내로 태어나 가난 속에서 숱한 고생을 한 하일 씨. 직장에서 긴 생머리에 얼굴도 예쁜 은숙 씨를 보고는 한눈에 반했다. 긴 구애 끝에 은숙 씨의 사랑을 얻고 소중한 아들도 둘이나 낳았지만 아직도 가슴 한켠에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다. 이제 처갓집도 좀 어려운 형편이고 저희 집도 이제 부모님이 조금 어려운 그남매를 다 키우다 보니까 상편이 어렵고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월세 5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만치 사러 온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골 모두 그냥 사는 거죠. 미안한 면은 상당히 많아요. 오늘은 일주일에 딱 하루인 은숙 씨의 휴일. 가족들과 외출을 할 생각에 밀린 집안일을 부지런히 하는데 평일에는 남편과 아이들이, 쉬는 날은 은숙 씨가 교대로 한다. 5,000원 만에. 지금 밀렸던 거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한꺼번에 하려니까. 차라리 하루에 한 번씩 집에서 살만한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괜찮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안 하면 하는 일이 없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쉬는 날 짬내서 한번 그냥 쫙 힘들다 안 하려니까 하니까. 은숙 씨와는 반대로 오랜만에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남편. 제가 오늘은 가족 일을 돕고 쉬는 쉬워. 화끈한 성격의 은숙 씨. 청소를 하는 김에 겨울 이불까지 싹 빨아 넣을 모양인데 아내 혼자 애쓰는 것이 미안했는지 남편도 나섰다. 오랜만에 함께 이불 빨래를 하다 보니 빨간 고무대야에서 이불을 빨던 신혼 때 생각이 난 두 사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엄마 옛날에서 조금 나오는 것 같다. 예? 근데 뭐가 잘못 허리를 좀 받쳐야지 아무리 허리가 좀 긁어도 이렇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두 사람 사이 빨래를 하는 건지 부부간의 정을 쌓는 건지 모았어요 진짜 오글거리네. 오글거려 아주. 질투나나. 아들의 핀잔에도 끄떡없는 두 사람.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일찌감치 청소를 끝내놓고 외출 준비를 하는 은숙 씨 가족. 저희는 뭐 춥지 않을까? 안 추워요. 이거 안에 내피가 있어서. 오랜만에 은숙 씨와 남편의 휴무가 맞아서 가족이 함께 외출을 하는 것인데 해마다 시아버지 기일을 앞두고 가는 곳이기도 하다. 어머니 지금 어디 가는 길이세요? 지금요? 저희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살고 가요. 뭐 평소에도 자주 가세요? 그 1년에 뭐 제사 앞두고도 항상 가고요. 1년에 그러니까 4번, 6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다 많이 가면은 6번이고 그렇지 않으면 5번, 거의 1년에 그 정도 다녀요. 근데 그게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천. 양지바른 시부모님 묘소다. 아버지 막걸리 드릴게요. 저도 한 잔 줘요. 가난한 집 아들에게 시집와줘서 고맙다며 은숙 씨를 위해 쌀이며 콩을 직접 가져다 주시던 자상한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 술 못 먹는 아들보다 며느리와 막걸리 마시기를 좋아하셨던 시아버지를 위해 항상 막걸리를 빠뜨리지 않는 은숙 씨다. 지금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리운 시아버지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랑 같이 막걸리 했어. 뇌졸중으로 2번이나 쓰러져 막내 아들 집에서 5년 넘게 병간호를 받으셨던 시아버지. 아버지는 거의 뭐 살을 다 남자 아들이 해야 할 일을 와이프가 다 했다고 보면 돼요. 정말로 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제주도를 못 가리셔가지고 샤워도 다 시키고. 병수발을 하는 동안 숱한 고생을 했지만 시아버지가 미안해하시는 모습이 더 가슴 아팠다는 은숙 씨. 근데 그때가 진짜 처음에가 어렸었어요. 처음에가 소변 매랍다고 하시는데 이제 처음에는 애기 아빠가 이제 가서 이제 소변통을 해가지고 받아오시고 했었는데 그 소변통을 들고 가서 이제 직접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이제 며느리한테까지 이제 자기의 그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그렇게 퍽퍽하셨나 봐요.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왜 이렇게 우셔요? 그랬더니 퍽퍽해서 우신대요. 자기 몸이 그렇게 됐다고 나한테까지 그렇게 신세를 져야지 된다는 거기에 대한 이제 미안한 감이 있었는 거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해야 되는 거라고 우시지 말라고. 시아버지와 쌓은 정 때문일까. 어르신들 곁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 은숙 씨. 내가 뭐 하는지 알이 아버지? 나 요즘에 시내버스 안내양을 하는데 정년이 얼마 안 남았슈. 한 4년 정도 남았네요. 만으로 따지면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없게 하게 도와주시고요. 우리 가정에 그냥 지금처럼만 살게 해주세요. 지금처럼만. 버스 안내양의 정년은 50세. 아직 5년이나 남았지만 벌써부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다. 황금 같은 휴일을 마치고 버스터미널로 출근한 은숙 씨. 지난 노선에서 6개월을 일하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버스에 배치되었다.
은숙 씨가 탈 버스는 왕언니인 화숙 씨가 일하던 노선. 혹시 동생에게 도움이 될까 짬을 내서 이것저것 알려주고 간다. 드디어 새로운 버스를 타고 나가는 은숙 씨. 5년차 또순이 안내양이지만 새로운 버스를 탈 때는 가슴이 떨린다. 낯선 정류장에 낯선 얼굴들. 앞으로 6개월 동안 은숙 씨가 정을 붙이고 인연을 만들어가야 할 사람들이다. 처음 나온 노선이라 잔뜩 긴장을 했는데 요금을 받다가 실수를 하고 만다. 그것도 안 받으려고? 아니, 없지. 이거 아니면 나 월급이 없는 거야? 이거 없으면 월급이 없어. 응. 아까 거기? 와, 혼나게 됐다. 에? 안내는 딱 혼나게 됐어. 정말 헷갈리네요. 수업이라 그런가? 한 번 실수를 하고 나니 더 헷갈리는 은숙 씨. 아버지, 나 돈 줬시요? 줬지? 언제? 언제? 돈 줬어? 줘서! 아침에 내가 거슬러 준 거 어떻게 했어? 아침 먼저 걸려. 아까 먼저 내가 거슬러 드렸잖아. 2천 줬는데. 그건 어제까지 이해한 줄 해야. 어제인지 오늘인지 기억도 모르고 다니니 참. 아버지 머리 나보다 더 좋다. 헷갈리신 거예요? 돈 받으신 거예요? 네,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손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받았는데 또 가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줬어 그러잖아요. 새 노선에서 첫날이라지만 실수가 자꾸 생기니 마음이 불안한데 안내 어제 술 좀 먹었나? 나 이렇게 깜빡거려? 내지도 안 했슈. 아유 참. 버스 기사까지 잔소리를 해대니 죽을 맛이다. 벌써 베테랑 5년 차가 신마이도 아니고 내 눈에는 아직도 멀었으니 어떡하나? 안내인들끼리만 베테랑이 넘고요. 기사 눈에는 아직도 멀은 거야. 그래도 태안에서 또순이 안내양으로 유명한데 핀잔을 듣고 나니 주눅이 들어버렸다. 아주머니 간판 실수한 거 봐봐. 여기 바꾸기 안 들어가나? 아 그러네요. 바꾸게 들어가네요. 정신 차리라고. 자잘한 실수는 좋은 말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무조건 면박을 주는 기사가 야속하기만 한데 그래도 어쩌랴. 정류장에서는 웃으며 승객들을 맞이한다. 이쪽으로 놓으시면 돼. 양쪽으로. 올라오세요. 앞으로 가. 뒤에 좀 자리 많이 비어 있어요. 뒤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또 실수를 할까봐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승객들을 살피던 은숙 씨. 잠깐 뒷좌석을 살피러 간 사이에 그냥 저기 하고 그냥 죽으려고 그러나. 어머. 어디. 노인네가 여기 왔다 요요. 에? 어허이. 이거 봐라. 어허이. 안내야. 노인네 잘 잡고 가. 에? 안내 이거 뭐라 했나? 큰일 날 뻔했다. 흔들리는 버스에서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내양이 잘 지켜봐야 하는데 못했으니 혼날 수밖에. 뭐 안내에 뭐 잘못이야. 내가 그냥 간다 그렇게. 굴러 먹지 못해. 버스기사의 불벼락에 은숙 씨를 감싸주는 어르신들. 안내양 잘하는데 왜 그려 이제. 얼마나 잘해. 그밖에 할머니들 짐 다 내려주고 올려주고 다 보살피는데 그밖에 더 잘하나. 딸보듬 잘하고 아들 며느리보듬 잘하는데. 내 눈엔 안 차. 내 눈에 안 차. 내 맘에 드는 사람이 어딨어. 그냥 넘어가야지. 자, 대문 좀 열어주세요. 어르신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편을 들어주니 고마운데 내 새끼도 마음에 안 들고 내 마누라도 마음에 안 드는데 혼났다고 속상해하지 마. 네, 엄마 감사해요. 어르신들 기세에 입을 다물고만 기사 상호 씨. 승객들을 다 내려주고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자 한마디 하는데 여보시오. 손님 다치면은 한두 번이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 그렇다고 내가 일 안 항상 했어? 그랬잖아. 아니 그래 내가 일 안 했어? 아 뒤에서 다른 일을 하고 온 거 아니에요? 항상 안내양은
뒤통수에도 눈이 샌다. 에? 항상 알려주잖아. 아 내가 일 안 했어 했잖아요. 이러는 거 노는 거 손님 와서 다칠 경우 아 뒤에서 내가 앞에도 그러면 뭐 눈이 있어? 뒤에서 잠깐 이 손님 저기 보고 와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항상 운전했잖아요. 안내하는 뒤에도 눈이 있어야 한다. 거울을 갖다 어디다 씌워먹어. 그거 묻을 것 같으면은 뭐로 회사에서 누나 안내하는 건?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안내양이라고 얕잡아 보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 내가 일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 저희 같아요? 그래 막 그렇게 뭐 손님들인데 사람은 그렇게 막 깔아뭉개는 기분 나쁘다 이거지. 어느 정도 거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거. 그러면은 손님들이 알아들어? 안내양이 혼나야, 에? 내가 움직이면 안내양도 혼나는구나. 기사가 손님뿐만 아니라 안내양까지 혼나는구나. 그러고 더 안 움직일 거 아니야. 승객들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안전까지 챙겨주기 위해 존재하는 버스 안내양. 그래서 승객의 실수까지도 안내양이 보듬고 떠안아야 한다. 버스 안내양으로 일하는 5년 동안 숱한 일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은숙 씨. 이제는 많이 단련이 됐지만 아직도 상처받을 때가 있다. 손님들한테 해야 할 소리를 이제 저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손님들한테 들으라는 소리예요. 저한테 하는 소리가. 네, 웬만치 이해는 해요. 하는데 또 이 또한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안내양인 제가 또 감수해야 하는 일이고 그래요. 사실 기사 상호 씨도 마음이 좋진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제가 손님한테는 절대 소리 지를 수 없잖아요. 내가 움직이면은 안내양이 혼난다. 그 인식을 줌으로써 노인네들이 조금 덜 움직였거든. 안 오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요. 손님한테는 여기가 서비스업이라 절대 못 오니까. 다시 은숙 씨를 태우고 터미널로 돌아가는 시골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루도 쉴 수 없는 버스. 은숙 씨도 마찬가지다. 자식처럼 정을 주고 보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있기에 다친 마음을 추스려 다시 달린다. 힘겹게 보낸 하루의 끝자락. 속상한 일들을 술 한 잔으로 잊고 싶은 은숙 씨. 속마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났다. 같은 일을 하는 안내양들이다. 뭔일 있어? 이게 너야? 아니 누가 그러던데 왜 울었어? 울었다면서? 그지? 근데? 응? 어떻게 울었어? 들리는 소문에 막 들어오던데 뭐. 너 울고 다니냐? 왜 울어 왜? 아니 잠깐만 너 울고 다녀? 왜? 얘가 너 울었대잖아. 분위기 깨서. 은숙 씨가 울었다는 얘기에 속이 상해 발끈하는 왕언니. 본인들 다치지 말라고 우리가 잔소리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거 하는 건데 기사님은 그런 말 한마디 하는 거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받아들이지 말고 응? 나도 기사님들하고 일해가면 속상할 때 있지 없냐? 나도 응? 기사님들한테 지적도 받고 혼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태까지 지냈어. 다시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나는 은숙 씨. 마음을 알아주는 소리를 들으니 눌러두었던 서러움이 터지고 말았다. 너 아까도 얘기했지. 얘 1년, 너 6년 차. 나 이제 10년 차. 나 이제 내년까지야. 근데 그 역할을 네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울고불고 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그 너가 속상한 거는 나도 알아. 나도 옛날에 그런 일 있어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는 거다. 인생 선배이자 안내양 선배 화숙 씨 덕분에 마음이 확 풀리고 야, 오랜만에 뭉친 세 사람은 쌓인 얘기를 하며 회포도 푼다. 소주가 쓰더니 달다. 그 시각 은숙 씨네 집에서는 문 열게요. 남편 하일 씨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엄마 들어왔냐? 아니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 네.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지금 안 들어왔다냐? 그래? 들어오시겠죠? 어디가 있대요? 응? 어디가 있대? 이거 아직 2차 왔겠죠 뭐. 은숙 씨의 통금 시각은 11시. 술을 좋아해서 회식하는 날이면 늦게 돌아오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정해놓은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다 되도록 아내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다. 원래 술을 못 마시는 남편은 항상 술 좋아하는 아내가 걱정. 하지만 남편이 애타게 전화하는 줄도 모르고 은숙 씨는 신이 났는데 통금 시각은 잊고 그동안 쌓였던 우울한 마음을 시원하게 푸는 중이다. 야, 우리가 얼마나 만나는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술자리. 남편은 속을 끓이며 아내를 기다리는데 연락도 없는 사람이 뭐가 예쁘다고 집안일까지 하고 있다. 결국 12시가 넘은 시각. 야, 나왔어.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와? 내가 뭐 전화를 지금 몇 번을 했는데 전화 제대로 안 받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기사가 한바탕 했어 또. 왜? 아 맨날 하는 일인데 똑같은 일인데 아닐 때는 그냥 한바탕 쉬어요. 야 근다고 이렇게 늦게까지 술 먹는데도 그 일이 해결된다? 남편이 술을 마실 줄 알았다면 남편과 한잔하며 속풀이를 했겠지만 그러지 못하니 밖에서 마시고 들어올 수밖에. 야 이렇게 늦게까지 술을 먹으면 몸도 축나고 피곤하기도 하고 내일 어떻게 할 거냐고 일을. 아 그만해. 그거 듣는다고 얘기했잖아. 듣는다고 말만 하고 행동을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했나? 아 그럼 진작에 돈 좀 많이 벌어오지. 그럼 내가 밖에서 일 안 하잖아. 난 지금 능력껏 하고 있다니까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지금 밖에서 좀 돈 버냐? 같이 맞벌이하냐? 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애들하고 먹고 사느라면 어쩔 수 없지 어떻게. 그럼 갈라서 그럼? 아내를 고생시키는 마음이 오죽할까. 그래서 팔불출 소리를 들으며 아껴줬는데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하니 야속하다. 아니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루 이틀 했어? 돈을 하루 이틀 벌어왔어? 나 지금 당신하고 만난 지 지금 23년 다 됐는데 나 여태까지 맞벌이에요. 그걸 내가 모르고 있냐? 맞벌이 한다고.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지금 저기 했는데도 식도 못 들고 살잖아. 그걸 내가 모르냐고. 알면은 좀 이해 좀 해주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여태까지 나 데리고 살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해준 게 뭐가 있어? 해준 거라고 허리시고 딱딱 찍은 거밖에 더 있냐? 그렇다고 나한테 여태까지 결혼식 한번 시간만 올리자고 웨딩드레스 그 넘뜨고 흔하게 입는 웨딩드레스 한번 입혀주기로 했어. 뭐를 했어? 우리 여기 지금 결혼 사진도 하나도 없어. 그런 거 보면 생각 안 나냐? 그런 것도 보면 좀 이해를 해주면 안 돼? 마음도 몰라주고 잔소리만 하는 남편이 야속한 은숙 씨. 진짜 대화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돼. 아 안 되면 하지 마. 야 어디가? 여기다 말고. 야. 원수. 아 얘기하던 거 많이 끝내야 할 거 아니야. 뭔 타이틀을 찾고 전화 들어가야지. 야. 얘기 안 할 거야? 에이, 나도 모르겠다. 잠이나 자야 되겠다. 한 번 화가 나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성격의 아내라 싸우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아내의 마음을 풀어줬던 하엘 씨. 하지만 이번 다툼은 오래 갈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학교 갈 시각이 다 되어 가는데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은숙 씨. 야! 그만 일어나라니까? 그럼 나보고 밥 주라고? 결국 아들까지 나서는데 엄마 일어나, 나 학교 가야 돼. 빨리 일어나.
뭐 어제 몇 시 들었어? 어제? 좀 빨리 집 나와 좀. 나 시간 별로 없다고. 알았어 빨리. 숙취 때문인지 부부싸움 때문인지 침대에서 나오지 않는 은숙 씨. 다툰 후에는 먼저 사과하고 마음을 풀어주던 남편도 이번에는 화가 단단히 났다. 그랬거나 말았거나 은숙 씨는 찬바람을 일으키며 출근을 하는데 야, 인사 다 간다네?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간다.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기는 은숙 씨도 마찬가지. 하지만 어제처럼 실수를 할 수는 없다. 악착같이 마음을 다잡고 승객들에게 집중을 한다. 자 소장님 잡이요. 간다 버스. 잡이요. 아버지 저 뒤에 자리 있네. 뒤에 자리. 오늘따라 사람이 많아서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집 근처 정류장에서 낯익은 사람이 버스에 오른다. 어머 웬일이요? 아니요, 내가 좀 줄 게 있어. 짠. 와. 박수 좀 한번 쳐봐요. 좀 안에 버스 못 타고 갔네. 버스에서 벌어진 깜짝 이벤트에 신이 난 승객들. 천하의 또순이 은숙 씨도 새색시 마냥 부끄럽다. 아, 저희 와이프인데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더니 화가 눈 녹듯 녹아버린 은숙 씨. 흔들리는 버스에서 승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버스에서 나만을 위한 추억을 만들어준 남편이 너무나도 고맙다. 우리 가족들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고 솔직히 말해 소홀했어요. 진짜. 이번 계기로 좀 더 한 번 신경 쓸 거, 두 번, 세 번 신경을 쓰고 그리고 이 일을 지금 내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